그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 대표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자기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성해야 됩니까? 윤석열의 지지 동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반사적 지지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국가 전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중에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임무 중에 검찰 업무라는 것은 한 1%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얼마나 민주당이 보기 싫으면 저런 검사 출신을 세워서 한번 두들겨 줬으면 하는 그러한 복수의 감정, 반발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저런 국민의 미움을 사귈 수 있도록 변화돼서 반성해야 될 점이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 독선, 내로남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요소를 저희가 전당대회 때도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이 이번 경선 과정이나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주고 국민 눈높이로 변화된다면 반사적 지지의 거품은 많이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기부정이라고 했던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23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수원 18기였습니다. 5기를 뛰어넘어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아서 한직에 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출마하신다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대통령이나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A 표시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여기에 저주에 가까운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그렇게 비판해서 대통령 선거의 명분으로 삼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윤 총장을 발탁한 인사가 특혜였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문 대통령이 특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청와대 인사 측에 윤석열 특수부 출신 맞지 않다. 여러 가지로 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역시 정치 참여할 때 얘기인데요. 그 소득주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저는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실 분이기 때문에 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라는 것은 균형이 있을 때 국민적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원전 비판할 수 있지만 약탈 정권이라는 이런 표현은 본인의 장모가 사실 이 요양병원을 이렇게 동업자들로 만들어서 23억인가요? 그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전 총장 장모 얘기를 지금 하셔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전 총장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고요. 부인과 관련한 엑스파일도 계속 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선 주자로서 윤 전 총장의 자질과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 본인은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누구든 법이 적용되는데 늘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이런 입장 표명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나오실 분 입장에서 너무 좀 불성실한 게 아닌가. 불성실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에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저희 국회의원이나 저희 인천시장 때도 했지만 제 아내가 관용차를 썼다든지 어디 해외 가는데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다든지 호텔을 같이 썼다면 모든 언론이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청와대 부속실에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배정받고 비행기 전용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다니고 공식 의전 행사에 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배려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장모의 관계는 너무나 밀착된 관계 아닙니까? 지금 그 부인 되신 분과 장모의 관계는 같이 단순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파트너의 관계입니다. 그럼 그 부인 역시 이 지금 윤석열 후보자님하고는 같은 부부 경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은순 장모의 문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논리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 이외에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제가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부인 문제도 주가 조작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고, 이전 사건이라 할지라도 저는 6년 전에 동업자 3명이 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 왜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